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은 패밀리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번 주말을 정말 특별한 최고의 토요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그 첫 번째 영상이 유튜브에 등장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던 저의 첫 방송 영상이 6월 18일 날 저녁에 게시가 됐거든요. 그 후에 아직 딱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구독자가 생길 때의 그 설레임, 그 후에 한 분 한 분 미주은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때마다 제 가슴속을 채워오던 감사의 느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던 그 느낌을 저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분 한 분 늘어나던 구독자 수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중한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5만 1,500분이나 되시는 저희 패밀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미주은 제가 추구하는 방송의 방향은요, 항상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개인적 해석을 나름대로 해보고 제가 확신이 든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쭉 15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8일 그래서 특별한 방송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이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요, 구독자 5만 달성 특집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삼성전자 대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라이브는 아니고요, 녹화 방송으로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파트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에 대한 간단한 선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경기로 넘어가서 오늘의 특집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Catch Me If You Want 미주은의 선택 탑3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 어떤 종목이 1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준 구독자 수가 이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제 욕심은 끝이 없네요.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좀 더 많은 분들과 이 채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제의 성장주 선수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개시켜드릴 선수는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이죠. 한국 코스피 200 지수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요, 인텔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면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반도체 부분 1위에 우뚝 선 기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 매출 기준 반도체 순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인텔이 1위였고요, 2위가 삼성전자, 3위도 한국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4위는 마이크론이고요, 5위가 예전에 우리가 함께 배당주 공부할 때 만나봤던 브로드컴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참가 선수는요, 애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대, 최고의 기업이죠. 요즘에 테슬라와 더불어 제조업을 가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스스로 자립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초대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기업은요, 퀄컴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설계부터 제작까지, 그리고 디지털 와이어리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강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엔비디아입니다. 미주은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종목이죠. 인텔을 제치고 AI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GPU라는 칩 하나로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여섯 번째 소개시켜드릴 기업은요, AMD입니다. Advanced Micro Devices의 약자죠. 컴퓨터 프로세서 디벨롭먼트 하는 회사고요. CPU 마켓에서 인텔을 제치고 최고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다음은요, TSMC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의 제일 1인자죠. 즉 반도체를 조립하는, 설계는 하지 않고요, 조립만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쳐야 할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4위 그룹이고요. D램 그리고 NAND라는 플래시 메모리 칩을 가지고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 상대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 8개의 막강한 선수들을 가지고요. 오늘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경기는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시가총액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무려 269빌리언이나 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기업입니다. 인텔도 만만치 않죠? 249빌리언. 애플은 역시 규모상에서는 지금 1, 2, 3위를 다투잖아요. 요즘에 아마존이 갑자기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애플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애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665빌리언이나 되는 대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퀄컴 104빌리언이고요. 엔비디아가 어느새 251빌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를 바싹 지금 따라붙고 있고요. AMD가 66, TSMC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316빌리언으로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더 큰 그런 기업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4빌리언이고요. 퍼포먼스 원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각 종목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부진했죠. 1%도 오르지 않은 그런 저조한 실적이고요. 인텔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8%, 애플은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퀄컴은 2.5%, 엔비디아가 좋죠. 10.45% 상승한 모습이고요. AMD는 0.9% 상승, TSMC가 현재 한 달 동안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주가가 17.3%가 올랐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9%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P&L 살펴볼까요? Profit and Loss. 레비뉴부터 보시면요. 레비뉴의 규모가 삼성전자 보시면요. 정말 화들짝 놀랄 만큼의 그런 레비뉴입니다. 지금 2019년 그 연말의 리절트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9년 1년 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매출이요. 191빌리언입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인텔은 75빌리언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만 지금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가전제품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텔은 75빌리언밖에 안 되고요. 애플은 267빌리언,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더 많은 매출의 규모고요. 퀄컴 20빌리언, 엔비디아는 11빌리언밖에 안 되죠. 규모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AMD 7.25빌리언, 그리고 TSMC는 39빌리언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빌리언.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인텔이 매출 규모를 지금 자랑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요, 매출의 규모를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동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네요. 5.46% 오히려 매출이 하락했고요. 인텔은 62% 지금 매출 상승했습니다. 애플 3.6%밖에 안 올라갔고요. 퀄컴은 8.2%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너무 좋죠. 120% 매출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AMD 366%라는 놀라운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TSMC도 나쁘지 않습니다. 9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5%나 매출이 하락을 했네요. 다음은 2020년과 2021년의 예상치를 비교해 봤을 때 2021년에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 상승할 지금 포켓스가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6%가 내년에 매출이 향상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인텔은 좋지가 않습니다. 0.5%밖에 지금 올라갈 여지가 없네요. 애플은 12% 상승할 예정이고요. 퀄컴이 굉장히 좋습니다. 퀄컴이 내년 매출이 올해 비해서 27.9%나 상승할 포켓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17.8% 굉장히 좋고요. AMD도 굉장하네요. 20.8%의 매출 신장을 내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TSMC 7.4%밖에 안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6.8%입니다. 다음은 Price to Sales Ratio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Price to Sales Ratio라는 것은 그 종목의 시가총액과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을 비교해 보면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을 가지고 몇 배를 해야 이 기업을 살 수 있는 시가총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 주식 공부해 가면서 보았던 Price to Sales Ratio는 정말 너무 컸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정말 차원이 틀린 그런 Price to Sales Ratio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의
1.4배만 내면 삼성전자를 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한 거죠. 일단 매출의 규모만 봐서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해서 매출이 너무나 좋은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3.3, 즉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을 3.3배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애플은 굉장히 비싼 종목이죠. 1년 동안 매출을 6배 해야 지금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퀄컴은 4배, 엔비디아 보세요. 21배.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성장을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엔비디아가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의 21배를 내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AMD 보면요. 8.8배, TSMC는 8.5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75, 비교적 양호한 숫자입니다. 다음은요.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가 그러면 올해 말고요. 내년 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세일즈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이 향상을 한다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삼성 보세요. 1.25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미 1.41이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좋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내년에는 1.25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인텔은 3.43, 오히려 조금 올라가죠. 안 좋은 소식이고요. 애플도 조금 떨어집니다. 5.65, 매출이 신장한다는 얘기죠. 퀄컴 3.9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다행인 것은 지금 21배 했던 지금 시가총액이 세일즈의 매출에 비해서 21배 했던 것이 지금 14.5배로 떨어질 예정이죠. 따라서 매출이 내년에 포캐스트가 좋다. 많은 향상을 볼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D도 많이 떨어지죠. 8.8배에서 6.3배로 떨어졌고요. TSMC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8.5밖에 안 되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내년에는 36배로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가요. 내년에 매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예정이네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23으로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넷 인컴. 지난 12개월 동안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넷 인컴을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한 기업만 저는 하이라이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인텔을 한번 보시면요. 인텔의 넷 인컴이 22.7빌리언이잖아요. 삼성보다 오히려 더 큰 걸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위에 매출을 보시면요. 매출이 인텔은 75빌리언밖에 안 됐고요. 삼성은 191빌리언이었습니다. 이렇게 2배가 넘는 매출을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막상 이윤을 비교해 보니까 이윤은 인텔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익스펜스를 관리를 했는지, 지금 인텔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마진이 좋은 사업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넷 인컴 마진이 매우 많이 떨어진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PE 레이시오 살펴보겠습니다. Price to Earning Ratio죠. 1년에 벌어들이는 레비뉴가 아니고요. 1년에 벌어들이는 earning, 즉 프로핏을 가지고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은 17.3배입니다. S&P 500의 평균 PE 레이시오 보시면요. 지금 21.4배예요. 따라서 우리가 20배 넘어가면 PE 레이시오가 좀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0배가 안 되는 PE 레이시오는 좋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삼성이 지금 PE 레이시오가 17인 것은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텔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넷인컴 마진이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따라서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죠. 마켓 평균이 20이 넘어가는데 인텔은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마켓에 비해서도 한 반밖에 안 되는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기업이 인텔입니다. 애플은 30 굉장히 안 좋죠. 퀄컴도 26배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60. 엔비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AMD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주가가 최근 1, 2년 동안 많이 올라가면서 PE 레이시오가 72까지 올라갔습니다. TSMC는 2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1입니다. 그래서 지금 PE 레이시오만 놓고 보면은 인텔이 최고의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PE 레이시오가 2021년 내년 말이 되면 오히려 올라가는가 아니면 떨어지는가. PE 레이시오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닝이 늘어야겠죠. 프로핏이 늘면 PE 레이시오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지금 17.3에서 PE 레이시오가 10.9까지 떨어지죠.
이거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P 레이쇼가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닝이 얼마나 많이 느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더욱이 P 레이쇼의 S&P 500 마켓 평균이 20이 넘어가는데 지금 삼성이 내년쯤 되면 그 마켓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P 레이쇼가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년에 기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은 약간 올라가죠. 지금 10.8인데 내년에는 12.9니까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12.9는 괜찮은 P 레이쇼입니다. 애플 보시면요. 현재 P 레이쇼가 30이었는데 25로 향상되는 모습 보여주고요.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인 P 레이쇼가 15로 떨어지고요. 엔비디아도 60까지 올라간 P 레이쇼가 내년에는 41까지 떨어지네요. 상당 부분 어닝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AMD 72에 달하는 P 레이쇼가 반토막이 나죠. 35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TSMC는 23에서 22 거의 변화가 없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에서 11 반토막 납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2021년에 어닝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PEG 레이쇼입니다. PE 레이쇼랑 그로스 레이트, 어닝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어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프로핏이 성장하는 비율과 PE 레이쇼를 비교를 하는 것을 PEG 레이쇼라 그래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PEG 레이쇼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E 레이쇼가 마켓 평균이 20이라 그랬죠. 근데 PE 레이쇼가 20 정도 되는 기업이 어닝이 매년 10%씩 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프로핏이 10%씩 향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PE 레이쇼가 20인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닝이 매년 10%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20 나누기 10을 하면 PEG 레이쇼가 2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PE 레이쇼가 5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기업의 PE 레이쇼가 50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요. PE 레이쇼는 높을지언정 그로스 레이트도 굉장히 높아요. 어닝이 프로핏이 매년 25%씩 상승을 합니다. 굉장한 상승폭이죠. 그러면 PE 레이쇼 50 나누기 그로스 레이트 25 하면 50 나누기 25는 2죠. 따라서 PEG 레이쇼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PEG 레이쇼가 3이 넘어가면 좋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PEG 레이쇼죠. 2가 돼도 좋다 그랬는데 지금 1.5까지 PEG 레이쇼가 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양호한 그런 넘버고요. 인텔도 나쁘지 않습니다. 1.64 삼성전자의 뒤를 잇고 있고요. 애플 2.84 3보다는 작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숫자긴 한데요. 역시 2를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PEG 레이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퀄컴도 굉장히 좋네요. 1.42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좋은 그런 PEG 레이쇼입니다. 엔비디아 3.04 AMD 굉장하죠? 1.35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TSMC 1.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77 우리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여태까지 많이 진행해 왔는데요. PEG 레이쇼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PEG 레이쇼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에 적합한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earning per share EPS로 넘어갑니다. EPS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올해 EPS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당연히 EPS도 떨어졌겠죠. 47.5% 안타깝게도 EPS가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인텔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62.9% EPS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한 주당 벌어들이는 earning이 3.6% 상승, 퀄컴은 8.2%, 엔비디아 보십시오. 엔비디아는 120.9%가 올라갔고요. AMD는 한 주당 벌어들이는 프로핏이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2019년에 366%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굉장한 숫자죠. TSMC는 97% 나쁘지 않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안 좋은 한 해를 기록했습니다. 25% 오히려 떨어지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EPS가 올해 그랬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어떤 기업에서 좋은 EPS 성장을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좋죠. 최근에 1,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다행인 것은 내년에 가면 삼성전자의 earning, 프로핏이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35%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텔은 3.1% 굉장히 안 좋죠. 애플이 19.8% 나쁘지 않습니다. 퀄컴이 굉장합니다. 내년에 earning per share가 60%
자, 프로핏이 60% 올라갈 거란 얘기죠. 대단합니다. 엔비디아가 21%, AMD도 굉장히 좋습니다. 48.5%, TSMC는 내년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5.8%가 떨어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4%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OE, Return on Equ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turn on Equity, 아직 그 개념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Return on Equity라는 것은 equity가 자기 자본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나의 자본을 가지고 리턴이 얼마나 생겼냐, 내가 얼마나 어닝을 벌어들이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자본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적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드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본드를 사지 않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은 있지만 리턴이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ROE가 은행 예금이나 본드에 비해서 많이 좋지 않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ROE가 8.69%밖에 안 되는 거예요. 3.69%면 사실 지금이야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굉장히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해서는 8% 넘는 그런 수익을 낼 수는 없죠. 하지만 주식을 하는데 리턴이 10%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ROE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ROE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은 지금 31%의 리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애플 64%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애플을 많이 사는 거죠.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면 거기서 가져오는 리턴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퀄컴도 굉장히 좋죠. 69%나 됩니다. 엔비디아 26%, AMD 28%, TSMC 24.8%,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1%밖에 안 됩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 종목들은 굉장히 훌륭한 넘버들을 가지고 있어요. ROE가 지금 보시면 64% 되는 기업, 69% 되는 기업이 두 개나 있잖아요. 나머지 지금 20% 되는 Return on Equity도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왜냐면요, S&P 500의 에버리지는 14%거든요. 15%, 20%가 넘어가는 ROE는 좋은 리턴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핏 마진 보겠습니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S&P 500의 에버리지가 10.7이죠. 따라서 10%가 넘는 프로핏 마진은 건강한 프로핏 마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매출에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마진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9.44는 굉장히 저조한 실망스러운 마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텔이 마진이 굉장히 좋았죠. 30%. 매출은 많이 밀리는데 워낙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프로핏이 삼성에 비해서 오히려 높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애플이 프로핏 마진 21%고요. 퀄컴 16%, 엔비디아가 굉장히 프로핏 마진이 좋죠. 제조업이 25.6%의 프로핏 마진을 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숫자입니다. AMD 6.7%, TSMC가 34.5%의 프로핏 마진을 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 중에서 프로핏 마진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뭐였죠?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3%가 넘는 프로핏 마진, 제가 S&P 500에서 거의 탑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TSMC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오히려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을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낸 셈입니다. 다음은요, 저번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부터 우리가 새롭게 공부했던 40 룰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룰 기억하세요? 40 룰이 RG 더하기 PM이었죠. RG라는 것은 Revenue Growth, 우리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거기에 성장률 더하기 PM, Profit Margin, Profit Margin율하고요. 그 다음에 레비뉴 성장률을 더해서 만약에 이게 40이 넘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 40 룰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두 개를 더해도 21%밖에 안 됩니다. 인텔은 두 개를 더한 수치가 30.4고요. 애플은 30.34, 드디어 40이 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퀄컴이 레비뉴 그로스와 프로핏 마진을 합치면 44라는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죠? 43.36, 40룰에 초과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MD가 27.5, TSMC도 40을 넘네요. 41.9,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8. 자, 다음은 베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타라는 것은 그 종목이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고요. 만약에 베타 지수가 1.0이면 마켓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켓 평균이 1.0이거든요. 만약에 1.0을 넘어가면 이 종목은 변동률이 심한 종목이고요. 1.0이 안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가
많이 변동하지 않는 무거운 종목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마켓하고 비슷한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AMD가 조금 변동률이 심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TSMC 무겁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변동률이 심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short interest here. 과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공매도에 이용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는 한국 마켓이 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시행될 때까지는 0%입니다. 인텔이 지금 0.7%, 애플이 0.78%, 퀄컴이 1.43%, 엔비디아가 1.25%, AMD가 4.18, TSMC 0.24,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공매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은요, 디비던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디비던드라는 것은 주주 환원의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디비던드는 주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장주들, 대부분의 그로스 레이시 좋은 그런 종목들은 디비던드를 나눠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당을 줄 돈으로 계속 연구 개발비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환원을 대신한다,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요, 성장률도 좋은데다가 디비던드까지 나눠주는 굉장히 두 개의 좋은 모습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디비던드 일드가 삼성전자 2.6%, 굉장히 좋죠. 인텔도 2.2%나 배당률이 됩니다. 애플이 0.85%, 퀄컴이 2.85%로 굉장히 높은 모습 보여주고요. 엔비디아는 0.16%밖에 안 되네요. AMD는 아직 디비던드 주지 않고요. TSMC는 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직 배당이 없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 살펴보겠는데요. 페이아웃 레이시오 혹시 잊으신 분 계시면요, 디비던드가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어닝 퍼 시어의 몇 %인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는 44.68%가 페이아웃 레이시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8달러가 지금 매년 배당으로 나가는데요, 이 배당이 어닝 퍼 시어에 비하면 몇 %인가,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닝 퍼 시어 아까 위에 있었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어닝 퍼 시어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6달러에서 3.7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되는 그런 어닝 퍼 시어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금액에서 과연 디비던드를 배당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몇 %냐, 그게 바로 디비던드 페이아웃 레이시오입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 지금 44% 나타나고 있고요. 이 레이시오가 그래서 100%가 넘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버는 돈보다 배당이 더 높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인텔은 27% 건강한 모습이고요. 애플은 지금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26%, 퀄컴이 조금 높죠? 70%, 그리고 엔비디아가 7.8%밖에 안 됩니다. 그 의미는요,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어닝 퍼 시어에서 단지 7.8%만 띄어서 배당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배당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어닝에서 띄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조금씩 더 띄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AMD는 배당 없고요. TSMC가 지금 54.3%가 배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이 있는데요.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당 레이트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배당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 배당 주식으로서 사놓으면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에 비해서 배당 레이트이, 배당률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죠. 삼성전자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이요, 무려 34.5% 성장했습니다. 배당금이 이만큼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배당금만 가지고도 투자에 리턴이 확실하게 된 셈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인텔은 6.9%밖에 안 됩니다. 애플이 10%가 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14.5% 가까운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를, 배당 성장률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TSMC도 32%나 되는 배당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배당을 언제부터 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줘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몇 년 동안 줬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배당주를 선택하실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년 동안 배당을 줬네요. 대단하죠? 그리고 인텔은 26년이고요. 애플이 지금 31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퀄컴이 2005년부터 줬으니까 15년 차네요. 엔비디아 2014년에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한 6년 정도 됐죠?
TSMC도 14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엑스디비던드에서는요, 참고로 다음에 배당금이 주주한테 언제 지급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날짜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월 초에 엑스디비던드 배당 락일이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배당 락일, 즉 엑스디비던드 데이트는 뭐냐면요, 이 날짜 전까지 주주가 돼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인텔의 주주가 돼서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8월 5일까지는 인텔을 사셔야 되고요. 애플 주주가 돼서 배당을 받으시려면 8월 6일까지는 주주의 위치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8월 25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배당금을 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발란스시트로 넘어갑니다. 이 종목들이 얼마나 튼튼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실 거는요, 프라이스 투 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북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프라이스 투 북에서 나오는 북 밸류가 장부 밸류를 얘기하잖아요. 이 장부 밸류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기업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기업끼리 인수합병을 할 때 참고로 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 북밸류가 개인 투자자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프라이스 투 북이 3.28이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인텔이란 기업이 해체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밸류에서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이면 내가 투자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북밸류랑 똑같으니까. 하지만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9배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기업이 해산이 돼서 주주들한테 그 기업의 가치를 재분배해 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투자한 금액의 1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프라이스 투 북 밸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S&P 500의 평균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는 2.8이니까요. 3이 넘지 않는 프라이스 북은 굉장히 좋은 레이시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1.43이죠.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상의 기업 가치나 현재 시가총액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저렴한 주식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인텔 3배가 넘어가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북밸류에 비해서 장부상의 가치에 비해서 21배나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비싸죠. 퀄컴은 더 비싸네요. 33배, 엔비디아가 19배고요. AMD가 21배, TSMC가 6.2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가격을 보이네요. 1.47입니다. 다음은 커런트 레이시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 준 거죠. 커런트 어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내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더 많으면 1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라이어빌리티, 부채가 더 많으면 1보다 안 되는 레이시오를 보여주겠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 좋은 모습 보입니다. 2.8이라는 것은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거의 3배 정도 더 많다는 거죠. 인텔은 1.7배, 애플은 1.5, 퀄컴 1.5, 엔비디아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었죠. 7.67. 캐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포텐셜, 잠재력이 아주 크다 그랬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남아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AMD 2.2 나쁘지 않고요. TSMC가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공부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커런트 레이시오가 굉장히 건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죠. 데시라는 것은 전체 부채를 얘기하고요. 에퀴티라는 것은 나의 자기 자본이에요. 나의 자기 자본에 비했을 때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삼성을 보시면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0.34죠. 즉 나의 자본에 비해서 전체 부채가 3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가 굉장히 적죠. 건강한 겁니다. 인텔은 43% 되는 거죠. 대시. 그리고 애플은 나의 에퀴티,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114% 정도 되는 거죠, 부채가. 그리고 퀄컴은 좀 심각하네요. 퀄컴은 여태까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부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기 자본의 4배가 넘는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갚아야겠네요. 엔비디아는 0.21.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20%밖에 안 되는 거고요. AMD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16%, TSMC는 거의 없네요. 부채가 4%밖에 안 되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인사이드 오너십. 그 기업의 오너라든지 다이렉터 아니면 체어맨, CEO 이런 사람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는가? 삼성전자 지금 10% 넘습니다. 굉장히 인사이더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죠. 한국 기업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다른 국가대표 기업들 보시면 0.05, 0.07, 많아야 0.6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인사이더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죠. 하지만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너를 비롯한 경영진이 갖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이더 오너십이 높은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일하는 회사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첫 번째로 책임감이 올라가겠죠.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주식이 내 회사에 많다는 것은 오너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너십이 늘어가겠죠. 경영진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사이더 오너십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널리스트 레이팅, 각 주식에 대한 마켓 전문가들, 어널리스트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삼성전자 보시면요. 지금 하이 레이팅, 사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많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는 레이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단 세 곳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모두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홀드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바이, 퀄컴 홀드, 엔비디아는 바이, AMD 바이,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주의하셔야 할 게 지금 홀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6명이나 되는 어널리스트들이 지금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바이 레이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29군데의 투자 회사에서 지금 애플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1명의 어널리스트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을 살펴보면요.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네요.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 45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54.8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1.2%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3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네요. 거의 30% 가까운 주식의 가격 상승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인텔은 8%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퀄컴은 2.3%,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AMD, TSMC는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5만 특집 주식 분석 끝판왕, 오늘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국가대표 간의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렸는데요. 미주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분석 함께 보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올라가셨는지 나름대로 평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Catch me if you want. 자, 따라오고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됩니다. 코너입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 미주은의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선택 탑3를 제 맘대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 중에 영예의 3위 자리는요. 엔비디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40룰, 40룰에 43.36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2020년 매출의 성장률이 120.9%나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성장률이 계속 이어지죠. 17.8%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프로핏 마진도 굉장히 좋죠. 25.6%라는 마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런트 레시오가 가장 좋은 종목이죠. 7.67, 즉 가지고 있는 현금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7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캐시가 두둑한 그런 기업입니다. 데투 에퀴티가 0.21,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21%밖에 안 되는 건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럼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위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자, 제가 제 맘대로 미주은이 선택한 개인적인 2위는요. 퀄컴입니다. 퀄컴은요, 40룰에서 44.3이라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1년 레비뉴 성장률이 27.9% 정도 될 것으로 굉장히 좋은 전망 가지고 있고요. PEG 레이시오가 1.4,
정말 훌륭한 PEG 레이시오고요. 2021년 어닝 퍼 쉐어 그로스는 59.8%, 내년에 퀄컴이 벌어들이는 어닝이 거의 60% 정도 성장한다는 굉장히 좋은 뉴스를 우리한테 전해줬습니다. ROE, 리턴 온 에퀴티도 70%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넘버를 우리한테 보여줬고요. 디비던드 일드도 2.85로 오늘 공부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디비던드 일드가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혹시 1위가 어떤 종목한테 돌아갔는지 추측이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분석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가장 높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이 종목이 우리한테 오늘 보여줬던 숫자 분석만 보면은 이 주식만큼 좋은 종목은 오늘 리스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 모든 종목이 굉장히 훌륭한 재무제표 그리고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 있었죠. 오늘 영광의 1위 자리는요, 삼성전자한테 돌아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숫자 정말 대단했습니다. 2021년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1.25밖에 안 되죠. 따라서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의 1.2배만 하면 삼성전자를 사버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2021년의 P 레이시오는 10.93밖에 안 됩니다. 마켓 평균이 20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그런 P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고요. PEG 레이시오는 2가 안 되면 좋다 그랬죠. 1.5밖에 안 되는 양호한 PEG 레이시오도 갖고 있고요. 2021년 어닝 퍼 쉐어 그로스는 34.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우리가 2021년 내년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디비던드 그로스가 정말 좋았죠. 34.5%나 되는 배당률 성장을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프라이스 투 북은요, 지금 1.43, 따라서 북장부에 있는 밸류나 현재 시가총액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살아서 굉장히 오버밸류가 되지 않은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주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데투 에퀴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34%밖에 안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저한테는 상당히 놀랍고요. 이렇게 좋은 숫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은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우상향 해왔고요. 삼성전자가 속해져 있는 코스피 마켓 경우에는 10년 동안 지금 마켓 자체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투자자들이 이윤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투자자들한테 리턴을 안겨줬는데 그게 이렇게 안정적인 수치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뜻깊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구독자 기념으로 만들어 본 특별 영상이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만들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